세 번째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영어교과 김태형교수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희 발표를 해드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이렇다,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쪽의 연구들이 절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랭귀징의 효과가 교실에서 학생들의 그런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를 살펴보는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아왔고, 사실 작년에 논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할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 서론 부분이 있고요,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랭귀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선 이 스타디, 믹스 메소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어떠한 참여자들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컬렉션 방법을 썼는지, 또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중점을 둘 이 Motivational Languaging Activity, ML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학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인 설문지 결과가 학기 초와 학기 말의 학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된다면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징이라는 말은 사실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우리가 랭귀지라고 보통 언어라고 얘기했었을 때 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랭귀징이라는 건 제가 번역을 하기엔 언어학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랭귀징 활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의를 내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 그런 이야기보다 약간 인지적으로 복잡한 그런 얘기를 해보자 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만나서 사람들끼리 인사를 한다거나 헤어질 때 잘 가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학교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말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과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 랭귀징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면 사실 이 랭귀징 연구들은 요새 넓은 의미의 응용언어학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인들의 언어 상실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스웨인 선생님이랑 그리고 랩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사실 스웨인 선생님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치매를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치매 진행 상황을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평소 외국에서는 절대 다수의 노인들이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는 양로원 혹은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가서 치료들을 많이들 받으시죠. 근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인사말하고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의 삶에 의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말을 해서 인지적인 자극을 준다라면은 이런 치매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생각들을 제2언어 학습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라고 하면은 인지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비고스키의 이런 생각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고스키가 이야기를 하기에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이걸 전달하기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 혹은 글자 이런 것을 사용을 해갖고 우리의 생각의 패턴, 이 구조를 말을 함으로써 혹은 글을 씀으로써 이 구조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느낍니다. 실제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긍정적인 감화를 받는 것이고, 나쁜 욕을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쁘게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고스키가 좀 고상하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쓴 사실 그런 말들이죠. 네, 그래서 이 생각들을
랭귀지라는 것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그 이전에도 이 비고스키에 관련된 학자들이 이 언어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좋은 생각들이 매개가 되어갖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랭귀징, 언어학위 활동을 우리가 적용을, 제2언어 학습에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분에서도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 동기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학위 활동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는 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인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랭귀징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지, 멜리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듯이 팬틱 커뮤니언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평이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랭귀징이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갖고 자기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인지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랭귀징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초보적인 그런 용어들은 아웃풋이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verbalization 이런 말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때.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학이라는 이 개념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 역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verbalized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음성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좀 사용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랭귀징이라는 그런 용어를 최근 들어서 2006년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비고스키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이제 영향을 받아서요, 뭐 다른 것들보다도 최근에 그런 연구, 뭐 여기 세 번째 줄에 뭐 랩킨, 헤롤 혹은 뭐 스웨인, 이런 연구들이 전 대부분이 다 그 양로원의 대상으로 한 노인들의 인지적인 과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모티베이션들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내용은 좀 전에 랭귀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의 학습이 어떻게 됐고 자기 스스로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 말을 해보게 한다거나 혹은 글로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갖고 자기의 지난 생활을 반추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자신의 학습 동기를 깨닫게 되고 또 바람직하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를 탐구를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서 지금 랭귀징 액티비티를 모티베이션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제2언어 분야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questionnaire, 설문지라든가 혹은 mere measurement effect라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뭘 측정을 해보겠다. 너 지금부터 해갖고 내가 뭘 물어볼게. 혹은 너의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뭘 측정을 하는 그것 자체만 해도 사람들한테 그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더 비근하게는 대통령 선거에 있었을 때 어느 편을 선호를 하시냐라는 이런 전화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다음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실제 투표장에 가는 그런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학습 동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활동을 그 랭귀징 액티비로서 세 가지 활동들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영어를 배우는 그런 상황들, 이건 공교육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교육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은 영어를 포기를 하고 영포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죠. 학교 수업에서 제대로 집중 못하고 또 자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 디모티베이션 혹은 에이모티베이션, 탈동기 혹은 그 무동기의 그런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랭귀징 활동들을 실제 교실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런 활동들이 이 본 연구의 그런 목적이죠. 네. 자, 그래서 뭐 이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적어도 인지적인 부분들에서는 이 랭귀징 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좋은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것들이 뭐 밝혀졌는데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속하는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것이 본 연구의 그런 큰 목적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리서치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 가지의 종류의 랭귀징 활동들, 언어학위 활동들을 시행을 했었을 때 어떤 타입의 랭귀징 활동이 가장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연구 문제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바뀌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거를 진행을 한 세 분의 실제 영어 선생님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애들한테 발견된 잘 됐던 점, 또 그리고 잘 못됐던 점들은 뭐가 있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이었습니다. 자, 컨텍스트 자체는 이것은 이제 작년 봄학기 3월부터 해서 7월달 초까지 시행이 됐었던, 한 학기 동안 시행이 됐었던 그런 연구죠. 그래서 초등학교랑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학년과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7월달에 그 현장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 세 분을 모셔갖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죠.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갖고 말씀드렸듯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갖고 학기 초에 설문지를 시행을 했고요. 또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 말에 이 같은 타입의 설문지를 또 한 번 시행을 했죠. 그래서 학기 말과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먼저 양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뭐 10가지 종류의 그런 학습 동기, 하위 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얼 알트 셀프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제2언어자입니다. 이상적 제2언어자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자기가 영어를 사용하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런 미래에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상적 제2언어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트 알트 셀프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뭐 필연적인 제2언어자로서 미래 자기가 되기 싫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압력을 받아갖고 넌 뭐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뭐 판 검사를 해야 돼, 넌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외부에서 그런 압력으로 해서 받게 돼 주입이 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자기 모습을 오트 알트 셀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어떤 또 도구적인 동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통합적인 동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5포인트 리커트 스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티베이셔널 랭귀징 액티비티,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학위 활동이라는 것을 먼저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이것을 보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실제로 진행을 하려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미 충분히 바쁘죠. 그래서 엄청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교실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 그랬었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편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뒀던 그런 생각이 선생님들이 쉽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도 이 활동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점을 초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은 14주, 총 14주입니다. 뭐 학기가 보통 뭐 16주, 17주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뭐 중간 기말고사 빼고 뭐 또 학기 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14주 동안이 이것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격주로 해서 7번을 시행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한 번 했었을 때 보통 15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수업
후에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수업 전에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 갖고 선생님이 편리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정작 이제 오늘 이제 발표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실험 집단들이죠. 실제 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학교에서 4클래스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반은 컨트롤 그룹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반은 이 실험 집단에 해당이 되죠. 이 모티베이셔널 랭귀징 활동이라는 것이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한 주 동안 혹은 뭐 2주 동안에 자기네들이 뭘 배웠는지 또 영어를 배우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영어 학습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영어 학습 일기를 쓰게 하는 그런 반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 영어 학습 일기가 아니라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그 네, 이 두 번째 그룹에서는 먼저 학생들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그래도 썩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발음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유려한 그런 부분에선 반기문 사무총장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뭐 박지성 선수라든가 추신수 선수라든가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영어를 사용해가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해당되는 아주 짧은 그런 비디오 클립을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 그 내용, 영어 내용 자체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애들한테 먼저 보여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런 영어 연설을 보고서 어떻게 느꼈나요? 유엔 사무총장처럼 이렇게 하려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문법은 어떤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라이팅 프롬프트를 제시를 해갖고 학생들은 그런 연구 문제에 따라갖고 학생들은 그것을 적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디오 클립을 짧게 보고 나서 학생들 조를 나눠서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디스커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에 따라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한 학기가 지남에 따라갖고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자는 게 이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세 집단을 다 이제 통틀어갖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실제로 말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은 때로 이제 말로 해보는 그런 그룹은 그룹 디스커션 이런 경우는 오럴 랭귀지로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은 written 랭귀지로서 우리가 글로써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애들한테 머릿속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2주가 계속 지나서 14주가 정확히 경과한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보는 게 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쭉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쭉 이 활동들이 진행이 됐죠. 네,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귀엽죠.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애들끼리 또 이제 막 쓰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영어재단에서 이제 펀드를 받아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보고 적을 수 있는 이런 노트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드림 노트, 혹은 꿈틀 노트라고, 꿈틀 열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고요.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어떤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학생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런 경우 선생님이 감독을 해갖고 애들끼리 토론을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조를 편성을 하고 서로 그룹 디스커션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리플렉션 스테이지가 이제 진행이 됐다. 시간 관계상 막바로 결과로 넘어갔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이것을 진행을 했었을 때
초등학생들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컨트롤 그룹이 있고 이 세 가지 집단의 그런 실험 집단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나타난 그런 집단들을 봤었을 때, 자, 자기의 의견을 동영상을 보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써보게 하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의 그런 아이디얼 셀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그리고 통합성,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습 동기 연구를 종단적으로 롱지튜디널하게 하는 해보신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학습 동기가 여간해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을, 여기 계신 학생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하다못해 과외를 한다거나 혹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래도 학기 초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눈이 이제 떨렁떨렁하니 이제 열심히 듣죠. 학기가 중간이 되고 학기 기말이 되고 할수록 학생들의 이제 눈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점점 이제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실제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학기 초에 학습 동기의 그런 수준에 비해서 학기 말에 학습 동기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결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학위 활동을 통해 갖고 이 초등학생들의 보시다시피 글로 적는 그 활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의 결과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중학생들 머리가 크기 때문에 말 잘 안 듣습니다. 자, 언어학위 활동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자 이것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뭐 동영상도 보여주고 의견 적어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 서로 토론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감독을 하는데 애들은 이제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중학생 머리가 커서. 사실은 뭐 그런 일 때문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애들 말 안 듣죠. 네. 여기서 보다시피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었을 때 영어 학습 일기를 써보게 하는 경우에는 이 필연적자랑 그리고 영어 학습에 대한 그런 태도 자체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결과는 그렇게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기 의견을 적어보게 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게 한 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문화적인 관심에 있어서는 학기 말에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오트셀프,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시켜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은 실업자가 된다 혹은 학교에 대학에 진학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오트셀프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영어 학습 일기에 대해서 계속 써보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두렵거나 혹은 외적인 그런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줬기 때문에 이런 오트셀프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유의미하게 변화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학기 말에는 이것이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써봐라 하니까 영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영어 학습 일기 활동 자체는 사실 좀 그렇게 큰 좋은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 동영상을 보고서 자기의 의견을 써보게 하는 활동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하게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시간 관계상. 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선생님들의 그런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배부된 오늘 발표 자료에서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코멘트는 거기다가 적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은 뭐 영어 학습 일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보고 너네는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써봐라 라는 활동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저 이제 작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웠던 뭐 그 챕터 타이틀을 써본다거나 새로 배운 영어 단어를 써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거를 모티베이션, 학습 동기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그렇게 회고하는 그런 기회를 삼은 게 아니라 뭘 배웠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인지적인 활동으로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그룹 디스커션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표 두 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똑같이 동영상을 보고 나왔고 조별로 자기가 느낀 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뜻밖의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랬더니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인지적으로 서로 이것을 보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중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에게 나타났던 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벌써 거기서 많이 갈립니다.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그래서 공부를, 영어를 잘 못하는 애가 이 동영상을 뭐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 내 장래에 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데 난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해볼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좀 잔인하게도 많은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야, 네가 되겠냐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 자체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실제로 늘어났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적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특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적어도 그 2개 혹은 3개의 그런 그 학습 동기 하위 구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아이디얼 셀프, 이상적인 제2언어자가 초등학생들에게 이 활동들을 통해갖고 앞으로 내가 영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래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재원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동기 증진 언어학의 활동들을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상황에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게 그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갖고 이런 그 노트를 다시 좀 제작을 해갖고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바람직하게는 이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 동기를 늘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교과서 혹은 커리큘럼 안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의 이제 어떤 입시 현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좀 적용이 되기엔 조금 좀 어려운 점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